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한 신흥국이 90개국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신흥국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국가들이 어려운 것은 선진국보다 방역도 경제도 취약한 데다 교역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관광 수입 급감으로 디폴트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주요 7개국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최빈국 모라토리엄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주요 20개국과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이 동의한다면 세계은행의 무상 차관을 받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시적인 모라토리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파리클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채무를 조정해왔습니다. 파리클럽은 공식적 그룹은 아니지만 다자간 협상 채널로서 세계 22개 채권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56년 아르헨티나에 지원한 차관에 대한 상환 기관을 재조정하기 위해 채무국들이 파리에서 회의를 연 것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파리클럽 회원국은 해외에 빌려준 자금 규모와 채무 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파리클럽 회원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중국이 빌려준 자금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형식으로 차관이 이루어졌고 시장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약 40여 개국의 주요 채권국이지만 지금까지 파리클럽 가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양자간 비공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원한 자금 상황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과 신흥국 사이에 1대1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지원된 자금은 담보대출 성격이어서 이 경우 채권자 간에 일종의 서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성격의 중국 차관이 일반적인 양자간 대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반 자금을 빌려 쓴 신흥국의 경우 중국과 영국이 서로 우선 상환을 주장한다면 채무 상환 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부채는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올해 상환해야 할 자금만 80억 달러입니다. 가디언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보고서를 인용해 저개발 국가들이 막대한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 중국의 자산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 부채 함정 외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군사기지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 18%에서 2020년 41%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약 서방 세계와 중국이 빠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신흥국 경제는 멈춰설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정기적인 채무 상환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깊고 긴 경기 후퇴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주통신이었습니다.